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울산이 어느덧 정치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울산 출신 정치인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소식과 함께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단일 대우로 판세가 꾸려진 울산 교육감 선거 얘기까지 오늘도 울산의 모든 정치를 꿰차고 있는 울산매일 김진영 편집이사와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출범하자마자 주요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도 박성민 의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나 건진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뭐 건졌다. 건졌다. 예, 건졌다. 안 드십니까? 예, 뭐 건졌는지 뭐 꿰찼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예. 친윤 이른바 친윤석열계를 전진 배치한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체제로 이제 공고했는데요. 예. 특히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예. 조직을 총괄할 사무총장단 네. 눈길이 갑니다. 네. 이 중에 핵심 인물들이 이제 바로 이제 박성민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단 사무총장은 그 재선이 이철규 의원, 친윤 핵심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고요. 예.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뭐 조직이라든지 자금 이런 걸 관리하는데 양쪽에 부총장을 두고 있거든요. 예. 한 사람이 바로 전략기획부총장, 실무진의 최선봉에 서 있는 그 전략기획부총장, 이 자리에 바로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이 초선임에도 내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가 되고 나서 첫 인사라서 이거 연포탕을 어떻게 요리할까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냥 친윤탕으로 이제 끓였습니다. 뭐 연포탕이 됐든 쭈꾸미탕이든 뭐 우리가 배만 부르면 되니까 탓하고 싶지가 않고요. 울산의 박성민 의원 초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비서실장도 했고 또 이번에는 사무부총장까지 이 시대 최고 잘 나갑니다. 네, 뭐 지금 사실은 그 울산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가 된 김기현 의원도 굉장히 잘 나가지만 예. 실제로 박성민 의원이 더 잘 나가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거든요. 네. 초선인데 당대표 비서실장,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그리고 대선 당시에는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 예. 이런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막역한 사이거든요. 네. 소친구고 친구로 통하는 예. 그런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예, 박성민 의원이 이제 이렇게 커가면서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네. 예, 울산에서 참 보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그렇죠. 옛날의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졌다고들 이야기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흔히 뭐 그 박성민 의원 스타일이 굉장히 좀 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차분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잘하는 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일인데 정치인들이 흔히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서 은근히 과시들을 하는데 박성민 의원이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하고 전화도 걸고 전화도 받고 그런 걸 봤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세가 된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맡은 사무부총장 배현진 의원하고 둘이 됐는데 뭐 하는 자리인가요? 네, 이게 이제 사무부총장, 그 중에서도 전략기획부총장인데요. 네. 전략기획부총장 이 자리는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말 그대로 전략을 담당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대단합니다. 특히 재정, 네. 미디어 업무, 이런 것을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특히 이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어저께 그 저녁에 예. 박성민 의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아, 통화했어요. 네, 통화를 하니까 네. 울산 시민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더 낮은 자세로 예. 더 신중하게 처신을 해나가면서 예. 더 울산 발전에서 모든 것을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고요. 네. 또 당정이 하나 되어가지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예. 김기현 대표를 도와가지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각오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저 사담인데요. 예. 박성민 의원과 통화하면 네. 김 국장님 합니까? 행님아 합니까? 아, 김 국장님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아, 그 뭐 그런 예전에 예, 뭐 일부 소문이 나 있는 것처럼 그런 박성민 의원의 스타일은 완전히 이제 없습니다. 음흠.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고 아하.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옛날에 행님아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그렇군요. 미디어는 이제 배현진 의원한테 맡기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이제 박성민 의원이 하면 되겠는데
박성민 의원은 모르는 사람은 울산에서 없겠지만은 윤 대통령과 박성민 의원의 관계가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관계가 중구청장 할 때부터 맺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이 사실은 뭐 오늘 같은 구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네. 당시만 해도. 네. 박성민 의원이 구청장을 지낼 때 이때 알고 지냈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대구지검의 검사로 근무할 때일 겁니다. 네. 그때 울산에 곽땡땡 변호사가 예. 친구 그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세 사람이 자주 만나서 그때 이제 회포를 풀고 서로 스트레스도 풀어가면서 그렇게 막역하게 친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 윤 대통령하고 박성민 의원하고 뭐 술 마시는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비슷할 것 같아요. 안 봤지만. 뭐 짐작하건대는 예. 뭐 그 두 사람의 스타일이나 뭐 궁합이 잘 맞을 것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고 사실 그런 인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난 뒤에 후보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유세 현장을 진두지휘했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었고 또 당선자 시절에는 예. 더욱더 그 관계가 좀 공고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뭐 매끄럽고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 예우를 해줘야 되고 당선인은 또 인수해서 나름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살림을 꾸려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리를 놓아줄 사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박성민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안 하려고 여러 차례 거부를 하고 뺐는데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맡아달라고 이 얘기를 해서 결국 맡게 됐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그 얘기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박성민 의원은 결에 맞지 않는다. 나는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하고는 이준석 대표하고는 호흡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조금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앉아서 뭐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맨투맨 이런 걸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적성이 맞는데 이런 건 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비서실장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런 거 몸에 안 맞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돌렸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윤 당선인이 여러 정치인 중에 왜 박성민 의원을 자신의 분신으로 이준석 대표 쪽에 보냈는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처음 윤 당선인이 이 대표를 도와달라. 당정 간에 그 소통을 해주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박 의원은 나는 그런 게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이지 사람을 뭐 설득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이라서 좀 야전사령관 이런 데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인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딱 만나서 1대1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윤 당선인 그 당시에 윤 당선인이 뭐 그런 거 둘이 케미가 안 맞는 거 다 알면서 보냈을 것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결과론이지만은 박성민 의원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돼요.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성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버리지 않고 비서실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의 사이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나. 이런 짐작들을 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안 내려놓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 어떤 순간에 악수할 여지는 있지 않나 했는데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다는 얘기인데 끈끈이 아니라 끈끈하다는 얘기인데 참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앞으로 울산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정가에서 뭔 이야기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울산에서는 지금 울산에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여당의 대표, 여당의 사무부총장 이 두 사람의 실세 정치인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없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시기
가장 좋은 이 시기에 바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사무부총장 예. 이 세 사람의 호흡을 가지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울산시에서는 그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호흡 케미가 좋거든요. 이 케미 예. 좋은 것을 가지고 울산 발전을 위해서 이제 뻗어나가야 된다. 예. 때가 왔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 되는 일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참,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두 분이? 한 살 차이. 한살 차이. 호적상으로는 60년생, 59년생. 누가 많아요? 박승민 의원이 59년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게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한 살 차이는 그냥 친구입니다. 네. 하기야 뭐 고양이 같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 없으면 네. 친구죠. 예, 예. 네. 한 살 차이. 술자리에서는 그냥 갱상도 스타일로 행리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박성민 의원의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봤고요. 김기현 대표의 행보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만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났고 이제 이준석 천하람만 만나면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전에는 울산에서 대통령과 저녁도 먹었고요. 네, 이제 할 것은 지금 빨리빨리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지금 굉장히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게 바로 연포탕 아닙니까? 예, 예. 연포탕 행보처럼 이제 지금 뭐 안철수, 황교안 만났고요. 예. 앞으로 곧 이제 뭐 그 천하람 후보나 예. 다 만날 겁니다. 아마 같은 식구니까. 네, 다 만날 것 같고요. 예,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남을 가져가지고 일단 예. 인사를 하러 자신이 직접 가서 몸을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신임 지도부의 만찬을 통해 가지고 예. 아주 깊은 대화를 아주 하기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예. 워낙 광폭의 지금, 행보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샤인 프로젝트 행사에 왔는데, 대표가 오지도 못했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취임 첫날이라서 예. 국민묘지 참배하고 이런다고 못하죠. 네네네. 아무튼 울산으로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구슬이 스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울산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잘 되겠죠. 네, 그 집권당의 대표 그리고 집권당의 사무부총장 이 보유한 이런 도시 흔치 않거든요. 네. 울산시로서도 든든한 지원을 얻은 셈입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뜻도 되는데요. 예. 김두겸 시장과 김기현 대표, 박성민 부총장 간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앞으로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라 문제라든지 각종 SOC 사업의 투자 문제라든지 네. 의료라든지 문화 부분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분위기, 그린벨트 해제는 뭐 되긴 되는데, 울산 좀 더 많이 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는데,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기대를 우리가 해보고요. 이제 이런 힘에다가 이채익, 권명우, 서범수 의원들도 원팀이 돼서 하나로 힘을 보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예. 우리가 그 실세 의원들에서 조금 이야기를 빼놓은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예. 이채익 의원이라든지 권명우 의원이라든지 네. 서범수 의원들도 당 안에서 굉장히 탄탄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제 함께 울산이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 힘을 합친다면 사실은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감 선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울산시 교육감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보름 정도 보름 남았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선거 자체는 출발이 다자구도로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양자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보수 진보 진영 간의 원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이 원팀 자체의 온도 차가 조금씩 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온도 차요?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온도 차가요? 온도가 이제 한 뭐 50도도 있고 60도도 있고 차이가 조금씩 나니까 미지근도 있고 뜨거운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미세한 어떤 좀 온도차가 감지되거든요.
그 후보들 간의 물리적인 단일화는 다 이뤘는데 네네. 이게 화학적 결합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여전히 좀 미지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리적인 결합은 이루어졌는데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진정으로 원팀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안 된다는 아니고 일단 조금 예, 2% 부족?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이제 지금 진보 쪽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예. 진보는 굉장히 이제 화학적 결합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천창수 예비 후보가 지난 13일 날 예. 교육청에서 이제 구강열 그 사퇴한 후보 울산대 명예교수하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둘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원팀을 만들었다. 울산 시민 학부모 아이들과 함께 원팀이 되어서 노키 교육감, 고노키 교육감의 뜻 이것을 예. 바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요. 네. 또 이제 구광열과 천창수가 노교육감의 철학과 정책을 잇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팀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원팀이 됐다는 걸 그 시민들 앞에 분명하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진보 진영은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이 어느 정도 되어 간다 이렇게 봐집니다. 구광열 전 교수가 예, 쿨하게 놓았군요. 그러고 나서 구광열 후보가 천 후보 캠프에 공동상임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면서요. 네, 뭐 고노키 교육감이 출마했을 때 앞전 선거에서도 그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도 아마 기꺼이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진보 진영은 지금 일단은 출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진보 진영 쪽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진보 진영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고요. 보수 쪽에, 예. 이 보수 진영이 이제 문제인데요. 네네. 보수 진영은 좀 이 진보 진영의 그 속도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사퇴한 후보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거든요. 본인이 몸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잠행 모드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이성걸 사퇴한 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병 악화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지지 의사는 밝혔거든요. 예. 김주영 후보 쪽으로 지지한다는 밝혔지만 네.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에 나와서 손을 흔드는 상황이 좀 못 되는 것이죠. 그건 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김주영 후보 측은 양 후보 캠프 간의 지지선은 원팀 구성 이런 부분에 문제는 큰 틀에서 합의는 없고 문제는 없는데 네. 이거는 이제 행사처럼 이벤트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마치 되어 성숙되지 않다. 또 그 이성걸 전 후보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일정을 잡기도 좀 만만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연포탕을 끓이는데 같이 할 수는 없다. 예.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돕겠죠. 네네. 그럼 그렇죠. 어떤 형태로 돕는다고 했기 때문에 도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랄 것도 없습니다. 역시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 어떻게 될까 흥미롭습니다. 네, 그 불과 8개월 전에 양자 대결로 진보 쪽이 2연승을 했거든요. 예. 2번 연달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기면 또 3연승으로 가는데요. 이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보수 진영이 다시 울산 교육의 지휘권을 뺏어올지 예. 굉장히 관심이 큰 관심사입니다. 선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 자체가 간선 시대를 거쳐서 주민 직선제 선거로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간선 일대 김석기 교육감 예.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예. 흑역사. 그렇죠. 그 김석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갔었고요. 그리고 예. 이대 김지용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돼서 재임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또 4대 김석기 교육감이 당선 불과 10일 만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간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 7대 때의 김봉만 교육감은 또 이 흑역사. 중에 또 구속이 되는 예.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현역 교육감이 재임 중에 사망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됐고요. 예.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악순환이 울산시 교육감 선거의 현주소입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리뷰를 해보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 정말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예, 뭐 이런 드라마도 잘 없습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만 놓고 오죽했으면 저 유곡동에 있는 저 시교육청 청사. 이 청사 저 좀 빨리 좀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터가 나쁘다? 예, 터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물산 기가 굉장히 세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뭐 그래서 이런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시민들이 이제 후보들을 잘 알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후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살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의 공약이나 컨텐츠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선 그 김종 예비 후보, 그 진보 진영에 나선 천창수 예비 후보, 이게 두 사람이 뛰고 있는데요. 예. 김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진보 성향의 노키 후보와의 그 대결에서 한 45%의 득표를 기록했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제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거,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의 김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받았던 자신에 대한 지지, 이게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 나서는데 미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천 예비 후보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반면에 이제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 같은 경우,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금 알려지기로 이제 노키 교육감, 고노키 교육감의 남편이다. 부군이라는 그런 후광을 얻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진보 성향의 천 예비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를 했지만 네. 사실은 울산 시민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인물입니다. 뭐 일부 이제 우리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알지만 네. 일반 시민들에게는 전혀 낯선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노 전 교육감의 후광과 동정에 기대어 가지고 부인의 그 교육 정책을 이어가겠다 이런 구호를 걸고 출마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다면 전국에서는 아마 드물고 거의 첫사리가 아닌가 싶은데 후보 교육감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노동계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분이던데 정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울산에서도 교육감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유사한 사례, 남편이 어떻게 됐을 때 부인이 이제 또 나가고 대신 나가고 이런 사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지방선거 때 노동계 후보로 동구청장에 당선했던 김창현 그때 당시 동구청장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그 부인인 이영순 씨가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부부구청장이 탄생을 했는데 당시에도 부부 세습이냐, 부부가 다 해먹는 이런 비판도 막 있고 뭐 그런 따가운 시선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천 예비 후보가 처음에 그 교육감 출마를 할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꺼려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자리를 이어간다는 것을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사실은 시민들의 선택이거든요. 예.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봐야 할까? 이 얘기로 매듭을 짓죠. 네, 울산 교육감 선거 굉장히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졌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청렴성입니다. 이 청렴성이 필수고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감, 좀 이 시대의 코드에 맞는 교육감,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정적 과거를 청산하고 특히 부패, 이념적 편향 이런 데서 좀 탈피하는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울산 교육의 바른 어떤 길을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이번에 울산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런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마치고 김기현 대표 얘기해봤고요. 울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두 후보 얘기를 해봤습니다. 울산메일 김진영 편집이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